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조용한 공천과 시끄러운 공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총선 역사를 돌아보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정당은 승리했고 그렇지 못한 정당은 망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연일 이재명 대표만 거론하면서 상대당 공천 비난의 열을 올리고 덩달아서 종편 채널들도 민주당 시끄러운 것만 다루고 있는데 아주 예를 씁니다. 그런데 조용한 공천, 오늘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국민의힘 이렇게 조용한 공천은 역대급입니다. 역사적으로 딱 2번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박정희, 전두환 때입니다. 공포가 가져온 조용한 공천의 결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민들께서 최근에 너무 슬펐던 사건이나 분노했던 사건들 잊어서는 안 된다. 잊지 말자 이채 양명주. 이는 이태원 참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네. 채는 고 최상병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양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조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명은 명품백 뇌물수수 인사개입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는 주가 조작, 잔고 조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네. 이채 양명주 술이 아닙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분노요, 슬픔이요, 고통입니다. 네. 잊지 말자 이채 양명주. 이채 양명주 네. 잊지 맙시다. 괜찮죠? 예, 보스 형님 TV께서 만들어주신 쇼츠 영상 보셨습니다. 잊지 말자 이채 양명주. 이제 널리 전파돼서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앞에 JJM 정어리 점프 운동 영상으로 신나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그 저작권 갖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 함께 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정어리 TV 특파원 많이 좀 응모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우리 애청자님들도 저 닮아서 좀 쑥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전화 연결해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글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흐르는 민심이 정확히 뭔지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하는 거니까요.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홈페이지 커뮤니티 난이나 또 이메일로 나는 어느 곳에 사는 누구다. 이번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기념품 선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더 앞장서는 정어리연 돼보시기 바랍니다. 정어리 특파원 내일까지 예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특히 댓글 참여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은요. 전부 신청해 주십시오. 각 지역별로 좀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그린나님, 저는 백운기 앵커님 말씀만 잘 들을 겁니다. 뉴스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정치 1번지는 제 방만 보고. 제 방만 보라는 건 아닌데 사라고 하면 정어리몰에서 다 사고 까라고 하면 다 까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엄청 편하네요. 크크크.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힘 팍팍 나지요.
예, 정어리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추천하는 상품이 최근에 2가지 있었지요. 특히 이 도다리 쑥국 봄에 아주 보양식인데 많이 사랑해 주셔서 잘 나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번에 드시면 힘날 겁니다. 3, 4인분의 가격이 22,900원 무료 배송에 한 가족이 다 먹을 수 있는 것 치고는 실하고 또 가격도 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드시면 여러분도 좋고 정어리몰도 좋고 그리고 달팽이 크림도 또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거지요. 이 2가지에다가 또 아이크림도 같이 포함해서 드리는데 이건 스테디셀러입니다. 아주 여러분들 제가 적극 추천하니까 오늘 구매하신 분들 도다리 쑥국은 내일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구매하신 분은 3월 1일 금요일이 휴무라서 월요일날 발송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자민경 달팽이 크림 할인 행사 오늘까지라고 했는데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예, 이것도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공천 민주당도 우리가 좀 이따가 다뤄보겠지만 국민의힘 공천을 오늘 제가 처음 다루려고 하는 게요. 요즘 종편하는 것 보면 가관입니다. 신났어요. 민주당이 아주 시끄러워서 곧 폭망할 것 같이 그렇게 다루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조용한 공천, 시끄러운 공천 어떤 게 더 좋을 건지도 한번 짚어보고 아주 열일하는 종편에서 민주당 공천 많이 다루니까 민주당 공천 그쪽에다가 좀 넘기고 오늘 국민의힘이 왜 조용한가? 그 속내는 뭔가 한번 좀 우리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패널 함께 합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님,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좀 여러 가지 심사가 불편한 것 같아요. 뭐 기자들이 물어보기만 하면 민주당 얘기 꺼내느라고 바쁘더라고요. 민주당하고 비교해서 과연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조용하다, 감동이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세대 교체도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반대의 지점도 보이시지 않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제가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서든 경쟁력 있고 당에서는 어디서든 모셔야 할 수 있는 윤희숙 의원이 이런 멋진 승부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했죠. 김무성 전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첫날 이후에 계속 공천하는 과정들을 보시면 어떤 계파라든가 어디 출신이라든가 어떤 호에 관한 어떤 방향성이 보이십니까? 저는 안 보이는데요.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그런 방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봐 주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집단을 쳐내는 식의 그런 식의 피를 보는 공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바라시나요? 그게 정상적인 정치입니까? 자, 또 뭐 물어보기만 하면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데 지금 제가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우리 패널분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지금 조용하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볼게요. 멋있는 공천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국민의힘 공천을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다면 신인 횡사, 현역 불패, 늙은 공천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치 신인은 완전히 멸종했습니다. 그리고 현역은 다 살아남습니다. 매일경제가 분석을 했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자 132명을 분석을 했더니 61명, 이게 전체 46%입니다. 61명이 다 전현직 의원입니다. 자, 국회의원들이 전현직 의원들이 공천을 받는데 시끄러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조용하죠. 감사하죠. 그러면 전현직 의원들, 특히 현직 의원들 왜 살아남습니까? 누구 덕택에 살아남았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진작에 쳐냈으면 어떻게 할까요?
29일 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한다고 하지요. 근데 이 공천을 받은 현역 의원 47명 가운데 TK, PK,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이 19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공천이 확정된 현역 의원의 40%가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에서 출마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다 경선 안 거쳤어요. 그냥 단수 공천, 전략 공천 이렇게 해서 공천 받았습니다. 특히요, 뭐 윤석열 대통령 나 개입 안 한다 그랬죠.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친윤계 현역 의원들 다 양지에서 공천을 따냈습니다. 이철규 경선한다고 그랬어요. 이철규 의원하고 경선에서 과연 누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경선을 붙여요. 이걸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죠. 그런데 경선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항복했어요. 경선 후보가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수공천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지역이 강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입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이 유리한 곳이죠. 권성동 강원 강릉에서 단수공천 받았고요. 유상범 강원 홍천 횡성 영월 평창, 강민국 경남 진주 을, 배현진 서울 송파 을 다 단수공천 받았습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직속위원회 내각 출신 인사는 17명인데 이 사람들은 전체 공천자 12.9%입니다. 이렇게 다 받았으니 조용할 수밖에요. 근데 신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신인 행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치 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영입인재 12명이 현재 공천 받았는데요. 이거는 비중으로 따져보면 8.3%에 불과합니다. 10%도 못 미쳐요. 이러니 신인 행사라는 말이 나오죠. 늙은 공천이라는 말이 나오죠. 신인하면 신인규 아닙니까? 신인 중에 신인규가 왜 튀어나옵니까? 늙어서 그런 겁니다. 이번에 또 여당 공천을 봤더니 40대 이하 후보 비율이 19.5%에서 13.6%로 떨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늙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공관위 회의에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청년과 여성, 유능한 정치 신인의 적극적인 발굴과 등용에 매진하겠다. 이런 약속했는데 지켜졌습니까? 여성 공천은 어떻습니까? 4년 전 비해서 확 줄었어요. 지금까지 12명, 9.1%. 이래놓고 우리는 조용합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우리 훌륭하신 패널분들께 분석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인규 위원장님. 네. 왜 이렇게 조용한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정당의 생명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다니는데요. 생명력이 있으면 작용과 반작용이 있고 생명력이 죽어버리면은 이제 작용에 대해서 반작용이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로 가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공천은 지금 무음 공천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독서실에서 학생이 공부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국민들 앞에서 우리는 조용하니까 잘했어라고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보기 안타깝다, 좀 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경쟁이 없는 정당은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독점 상태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의 당권이라는 것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개인에게 독점되어 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을 앉히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고 사퇴 요구까지 하는 상황 이후에 지금 벌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정당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자랑하고 다니는 거라서 매우 어리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인규 위원장님 말씀하면 100% 동의하는데 오늘은 99%만 동의하고 싶습니다.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사를 위한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그 부부가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예, 사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에 있고 가장 책임을 물어야 될 대상자라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윤한 갈등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이겼다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에 윤석열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역시 윤핵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예 명언을 하나 가져왔어요. 검사는 짧고 핵관은 영원하다. 라는 또 걸로 오늘 또 명언 저는 나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상태를 예.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검사는 짧고 핵관은 영원하다. 김종욱 위원장님, 김종욱 부원장님. 이제 위원장 될 거니까 연구원장 되실 거니까 어때요? 그 김건희 특별법 재의결 29일 날 지금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현역 의원들 정리할 수 있었겠어요? 뭐 말씀하신 김사공천이죠. 왜냐하면 뭐 여사 안 붙이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김사공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뇌관이죠, 뇌관. 뇌관을 절대 건드리지 않으려면 강남하고 TK 지역은 뒤로 빼고 거기 이제 대부분 현역들이 그쪽에 있으니까 아마 그런 오더가 내려왔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징후는 이미 다 예측이 됐던 건데 또 하나의 징후는 이제 최수근 상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신범철 국방부 차관 단수 공천 받았죠. 아마 임종득 안보실 2차장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공천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정권의 가장 아킬레스건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지 앞에 나가서 방패막이처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방탄이겠죠, 그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당수 공천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 입막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진짜 직접적으로 입을 막고 자체 내에 있는 인물들은 공천을 통해서 입을 막는 방식을 통해서 저희 자신의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서 또 특히 자신의 부인만을 위한 공천이 벌어졌다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번 공천은 사천을 넘어서는 제가 볼 때 국정농단에 비할 만큼의 그러니까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 공천권을 또 예를 들면 자의적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우리 과거에 디올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혀 권한이 없는 사람이 디올백이라고 하는 명품백을 받은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 있듯이 어떤 아무런 의미도 없는 대통령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김사공천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김사공천 이후에 아마 제가 정신 차려야 될 거예요. 그 이후에 TK 지역이나 강남이 어떻게 작살나는지를 아마 본인들이 느껴봐야 왜 내가 조용히 있었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대부분 다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공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김유정 의원님 이렇게 조용하니까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막 언론에 비춰지는 건 뭐가 굉장히 근사하게 조용하게 아주 잘 돼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막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지금 이렇게만 보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애들 키우면서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조용하면 사고 치거든요. 애기들이. 그리고 막 휴지 막 풀어놓고 막 이렇게 저지레 한다고 하죠. 딱 그런 형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치 뭔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한 갈등의 2라운드가 공천 과정에서 폭발할 거다. 그런데 왜 의외로 이렇게 조용하지?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실상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넣을 사람은 다 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소위 윤심 공천이 전혀 한치의 어긋남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용하기만 하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공천이다. 이거 주장하고 싶겠지만 실제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꼭 넣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를테면 주진우 예. 다 됐잖아요. 그다음에 이원모 비서관 무슨 뭐 결혼 전에 매치메이커 역할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데 박진 장관하고 이원모 비서관하고 강남에서 둘이 같이 경선한다고 했을 때 한번 뭐 하는 거야? 라고 한번 심기 불편하게 큰 소리가 났죠. 자,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둘 다 막 나 험지 가겠다 막 이러면서 자청해서 강남 포기한다 이렇게 하더니 결국 박진 전 장관을 서대문으로 보냈고 이원모 비서관 어떻게 됐어요? 강남보다 더 지난 선거에서 격차가 크게 국민의힘이 이겼던 더 양지로 보냈어요. 용인갑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강민국 의원도
꼭 살려야 될 세 사람 중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다 다수 공천 받았죠. 그다음에 그 연설문 작성했던 조지현 행정관도 그 지역의 경북 경산이면 그냥 되는 건데 현역인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역들의 불출마 선언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꽂아 나올 사람들은 다 그냥 꽂아 넣고 있다. 이러면서 무슨 그쪽이야말로 이기는 공천, 뭐 혁신 공천 이러고 있는데 어디에 혁신이 있습니까? 조용하면 그게 잘된 공천입니까? 그래서 감동이 없다는 거고 실제로 윤심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비례대표에도 당직자를 그 국민의 미래인지 위성정당의 대표로 지금 심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어떤 이야기겠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가 위성정당도 내가 다 컨트롤한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누구에 의해서 작동되는 사람이죠?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간에는 이미 비례대표도 다 어떻게 정해져 있다더라라는 얘기까지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힘의 공천이 과연 잘 되고 있는 공천이고 혁신 공천인가? 저는 예. 이 공천 문제를 떠나서요. 한 가지 그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지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 정권이 달라진 게 뭐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 변화가 있죠?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변했습니까? 아니면은 민생이 달라졌습니까? 외교 관계가 나아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거든요. 아니면은 야당을 상대로 대화 타협의 정치를 합니까? 하나도 변한 거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지금 이렇게 그 본인은 뜻대로 다 해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고 예. 생각하고요. 조용하면 사고 친다. 이 말 꼭 조용하면 기억하셨으면 사고 좋겠어요. 친다. 지난번에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 얘기하시면서 정치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언제라고 하셨죠? 1991년 3월부터 그때 댓글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정치를 시작했다는 거야? 지금 20대로 보이는데. 정치를 오랫동안 지켜보셨잖아요. 네. 어때요? 이렇게 조용하게 했던 공천하고 좀 시끄러운 공천하고 나중에 결과들이 어땠습니까? 좀 시끄러웠어도요. 그게 혁신을 위한 디딤돌이 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공천 지금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특히 이제 우리 당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저 과거의 생각이 떠올라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웃음이 난 썩소라고 할까요? 예.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과거에 그야말로 완장차고 다른 사람 가슴에 대못 박았던 분들도 상당히 보여요. 그때는 자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다 이 정치도 그렇고 세상사가 돌고 도는 것인데 그때 본인들이 했던 것에 대한 반성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차신 건 노란 동백이에요? 예, 노란 동백. 노란 동백. 예, 뭐 이제 색깔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 동백도 노란 동백도 예쁘네요. 예. 오늘 노란 동백을 차신 이유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로즈마리님, 흐르지 않는 물은 썩고 냄새나지요. 그렇죠. 썩는 겁니다. 썩어 있는 것입니다. 로데오님, 한동훈 표현대로 김건희 특검이 아닌 도이치 특검이라면 이번 국힘 공천은 도이치 공천입니다. 그런 의견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공천 뭐 조용하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데 공천으로 사람을 이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천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4월 10일 날 국민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이채양명주 제가 기억하자 잊지 말자 입이 아프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번 총선 어떤 놈들이 나오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채양명주입니다. 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이번 총선의 최대 의미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어떤 놈이 나오든 그것만 보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용한 공천, 조용한 적이 있었어요. 전두환 박정희 때 조용했어요. 왜? 안 들으면 죽으니까. 이번에 왜 조용합니까?
김성태 하루 만에 깨갱하죠. 장제원 한 일주일 만에 깨갱하죠. 그 다음에 처음에 분당 간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나 영등포을 가겠다 했던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또 깨갱하죠. 다른 데 또 보내겠죠. 그러니 조용할 수밖에요. 그렇게 조용하게 정리가 딱 됐다고 우리 잘 됐네. 조용한 놈이 사고 쳐요.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봅시다. 저는 이 조용함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래 정치라는 것은 광장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고요. 그 다양성 속에서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인데요. 특히 검사들이 과거에 했던 특수검사들은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법에서도 영장 칠 때 그걸 밀행성, 은밀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즉 굉장히 조용하다라고 하는데 전 이것이 어떤 정치 사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거의 특수부 검사들이 수사를 은밀하게 하고 밀행적으로 하는 것처럼 정말 공천도 은밀하게 밀행적으로 어느 권력자의 뜻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질서정연하고 조용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고 그 안에 정당의 생명력은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국민의힘을 제 발로 떠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발을 제가 돌려서 그 당을 떠나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으려면 이런 요건들을 갖춰야 돼서 제가 나온 겁니다. 첫 번째는 검사들한테 줄을 서야 됩니다. 검사 패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때리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뭐 집권 여당으로서 미래같이 이야기하는 거 의미 없고요. 그냥 민주당을 가장 잘 때리는 사람이 공천받는 것이고 뭐 후쿠시마 오염수 국면에서도 가서 공천수라고 하는 거 그냥 떠 마시는 아주 엽기적인 일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거기 공천 받았어요? 이제 뭐 어떻게든 이제 공천 정리하겠죠. 아직 뭐 받은 건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 정도의 관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일본 가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대통령 여사가 그 대통령의 현직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도 그것을 선물 내지는 대통령 기록물로 국민들을 선동해야 되는 궤변을 늘어놔야지만 이 안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조용한 공천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아첨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만을 연장하려는 사람들이 이 안에는 바글바글하다. 전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민주당을 위한 변명을 좀 하면 계속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은 험지고 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모델은 민주당에서 나왔어요. 우상호 의원 불출마 선언 아주 옛날에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소위 지금 난리가 나는 성동에서 서초로 옮겼죠. 그다음에 김민기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불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거기도 용인에서 상당히 노른자익으로 민주당이 좋은 지역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인재근 의원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한 15명 정도가 지금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국민의힘이 계속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민주당이 과거에 했던 모델들을 따라가면서 욕을 하는 건 좀 제가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도 나름대로 쭉 긴 과정입니다만 나름 자기 희생들을 가지고 오면서 하나는 왔다 이런 말씀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너무 지나치면 좀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옥새 들고 나르샤 파동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좀 심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총선이 매우 걱정스러운 결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조용해서 성공한 경우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끝나고 봅시다. 그런데 지나 잘했으면 좋겠어요. 꼭 남해당 공천을 얘기를 해. 한동훈 위원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번에 공천 배제된 걸 두고 뭐라고 또 한마디 했는데 들어보시죠.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배제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상한 일들은 이재명 개인의 사익을 기준으로 보면 다 투명하게 해석됩니다. 정치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고민정 최고위원도 지금 최고위원직 사퇴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후보 사퇴요? 최고위원 사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정치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난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유정 의원님, 지가 정치를 뭘 알아서 저렇게 얘기할까 그런 생각. 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니들이 정치를 알아 뭐 이런 개맛을 알아에 빗대어서 꼭 얘기하고 싶은데요. 정치 입문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마치 모든 것을 거의 천상천하 유아독종 같은 그런 버전으로 지금 정치를 바라보면서 막 한마디씩 쏟아내고 있는데 저런 모습 때문에 정치가 더 혐오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본인이 뭘 그렇게 다 안다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어떤 여당, 집권당 당 대표도 상대인 야당 대표를 향해서 저런 식으로 뭔가 쏟아내듯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스스로 조금 그래도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하더라도 서로를 좀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정치 문화가 있었는데 삼남한상 저런 식으로 막 쏟아내신 공격적으로 하다가 이름 석자 나오면은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발 물러섰다고 했더니 그 뉴시스를 상대로 1억 손배소 청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당에서 하는 거라 내가 일일이 다 몰랐다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런 여당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42일 남았거든요. 이거 진짜 열심히 투표 참여해서 이겨야 돼요. 예. 저렇게 말이 많다 보면은요, 실수를 하게 돼요. 어젠가는 뭐 기후 미래 택배 이런 현장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글쎄요, 기후 위기 본질이 뭔지나 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알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있는 분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죠. 알리백 뭐 이게 뭐 200인지 300인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꺼내요. 그 얘기 꺼내면 도움 되나요? 저는 저거 보면서 저거 머리가 나쁘든지 아니면 너무 좋든지 이제 윤석열을 발 아래로 본다는 그런 얘기인지 그런 생각까지 들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기후위기 얘기할 때 꼭 이렇게만 얘기하죠. 저는 이거 이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너 R200 알아? 이거잖아요. 언제든지. R200을 알면 어떻고 모르면 또 어떻습니까? 모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모든 너와 나의 차이,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 너는 모르지, 이런 차이로 접근하잖아요. 그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게 별거 아닌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정답으로 공인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완전하게 재생에너지 100%만 가가지고 과연 우리 사회가 단기적, 중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더 많죠. 오히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처럼 탄소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 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떠냐. 그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알리백 발언을 소환을 했어요. 소환에 기꺼이 응해드리죠. 그때 당시 한번 들어볼까요? R2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R200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R200. R200이 뭐죠? 그러니까 이게 재생에너지 100%. 재생에너지 100%.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가능하지 잠깐만요. 않다고 봅니다. 네.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지만 전 세계 유수한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R200을 채택해서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하지 않는 부품을 공급받지 않겠다는 게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안 후보님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신인기 위원장님, 왜 저걸 굳이 소환해가지고 윤통 엿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저런 발언 태도를 보면서 지금 저 자리에서는 아마 당원들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나긋나긋하게 하면서 좀 부드럽게 대화를 하는데 아까 앞에 있었던 인터뷰에서는 민주당 얘기, 이재명 대표 얘기만 나오면은 마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처럼 저렇게 말투와 톤부터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인식 속에는 국민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지배 대상으로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편가르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동료 시민이라는 것도 우리 당 사람들만 본인은 상대하겠다라는 인식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오만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전달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은 국민이 왜 군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대표해서 한다라는 그 공적인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죄송하지만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걸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뭐 R200에 대해서 소환하는 저런 모습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꽂혀서 이야기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을 보면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거의 뭐 종편하고 공통점이 매우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은
항상 민주당에만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항상 본인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자기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을 때리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못하니까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자기 증명만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한동훈 위원장이 사라지는 그런 정치 환경을 봐야 우리 정치가 좀 정상화되지 않겠는가. 매우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이렇게 진짜 아바타 같아요. 오만하고 독선적이에요. 자기 말은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아리백이 왜 중요한지 모릅니까? 못 판다고요.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면서요. 영업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재생에너지 100이 안 되게 되면 EU 지역 같은 경우에다가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되면 우리 기업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로 이전을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을 할 수 없다고요. 당신이 모시고 있는 대통령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리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탄소 문제가 중요하다? 아니 탄소 문제가 중요하면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적인 정책들이 필요하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안 하는데 어떻게 예를 들면 탄소를 배출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그러려면 또 뭘 해야 됩니까? R&D 투자를 해야 돼요. R&D 투자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계속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있고 영업을 못할 수 있는 사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대선 후보 때 나왔던 아리백 들고 나와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욕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지. 그러니까 원래 좀 무식하면 오만하고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건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공부 좀 하고 다니세요. 공부 좀. 말만 배우지 말고 어디 가서. 그래서 제가 한동훈 위원장을 좀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 안 마시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판박이 모습이다. 술 안 마시고 말 빠른. 말은 빠르죠. 예. 뭐 당원들하고 얘기할 또 굉장히 나긋나긋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정말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들에 대한 인식 너무나도 얕고 좀 천박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인식들을 너무 많이 그동안 보여줬어요.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한동훈 위원장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 같이 국민들 위해 군림하려는 이런 정치인들은 이제 정치 그만해야 된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시대 정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알거나 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반응이 올지 그걸 좀 생각이나 하면 좋겠는데요. 알리백 얘기해가지고 또 그때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렇게 돼 있는 사람 한두 마디 말에 속아서 선택했던 그 후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어제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요. 그 식당에 갔는데 손님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냐 그랬더니 오늘은 좀 있는데 요즘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돌고 있습니다. 그 식당 주인이요. 코로나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리 식당은 겨우겨우 버텼는데 다른 식당은 다 문을 닫았다. 코로나 끝나고 이제 좀 살만하나 했더니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돌고 있어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왔어도 그전 같으면 하나 더 주문할 것을 참는다는 거죠. 지금 경제 어려운 거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이채양명주 얘기하는데요. 이채양명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지만 더 큰 것, 이 민생과 경제 때문에라도 이 정권 빨리 심판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요, 정말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무리 검사 출신이라고 해도 그냥 다 공포로만 몰고 가려고 합니다. 최소한도 그래도 자기가 약속했던 것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나요? 딥페이크 영상이 아닌 것을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벌을 주려고 합니다. 그 만든 사람을 아이디를 추적을 해서 지금 심판을 받게 한다고 하는 건데 심판할 거래야죠. 그 영상은 짝입기 영상이었어요. 딥페이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 딥페이크라고 몰아붙이고 어디가 사주를 했는지 모르지만 맨 앞에 보면 가상이라고 써붙여 있었거든요. 저희도 이거 보여드릴까 말까 다시 보여드릴까 말까 걱정이 돼요. 또 잡아갈까 봐.
근데 뭐 우리는 좀 자유로우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옛날에 뭐라고 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공포에 좀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논란이 됐던 그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온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저 윤석열,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무능과 부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을 절망에 몰아넣었습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돌아다니는 영상인데 원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은 맨 위에 가상으로 본, 그렇게 분명히 적시를 해놨어요. 가상이다 이것은.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저 말이 왜 귀에 거슬립니까? 찔리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사에 나섰다는 거지요. 그런데 본인이 그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됐을 때 풍자 어떻게 하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이 SNL인가 돼요. 이게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죠. 코미디 프로그램인데 윤창현 전국 언론노동조합위원회 질문과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후보인가 당선자 때인가 방송 출연했을 때 했던 얘기를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였죠. SNL이라는 풍자 코미디 프로그램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에 잘 알려진 여자 출연자인 주현영 씨가 SNL에서 대통령 되시고 나도 마음껏 풍자해도 되냐 했더니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후보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가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거는 풍자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까? 그러면 뭐 사기라고 보는 겁니까? 대통령실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시죠. 사회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실도 향후 이와 같은 허위 조작 영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허위 조작 영상 대응한다. 신익위원장님. 그러면 어떤 것이 풍자고 어떤 게 허위 조작인가요? 참 저는 참담함을 느끼고요. 저 영상의 본질에 대해서 뭐 딥페이크니 아니니 논란이 이제는 없을 정도로 저 그냥 짜집기 영상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거처럼 뭐 바이든 날리면 들어볼 필요도 없는 아주 명징한 팩트고요. 사실 이 풍자와 해악이라는 것이 뭐 이것은 뭐 역사로 따지면은 뭐 몇만 년 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권력자에 대해서 대중들이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미국 헌법에서는 수정헌법 1호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특히 정치 영역에 있어서 이 표현의 자유가 매우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후보 시절에 SNL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 SNL의 권리라면서요. 근데 권리인데 그것을 SNL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니까 지금 또 말을 바꾸는 겁니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어떻게 신뢰를 하고 어떻게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자신의 말과 행동이 매번 180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권력자에 대한 이런 풍자와 해악 이게 당연히 허용된다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건 당연한 얘기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풍자와 해악에 대해서 완전히 다큐로 받는 매우 진지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때려잡겠다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마음껏 때려잡으시죠. 우리 국민들께서요. 이거 가만히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 풍자와 해악했다고 해가지고 다 감옥에 보낸다? 그럼 전 국민이 다 감옥에 가야죠.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민주주의의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이름으로 이건 맞서서 싸워야 될 영역이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본인이 한 말을 뒤집은 거 잊어버린 거 이제는 사실 문제 삼을 정도도 아닌데 일단 크게 봐서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이 풍자, 해학,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의무이기도 해요. 우리 YS 때인가 YS는 못 말려 이런 유머집도 나오고 네. 그랬잖아요. 예. 이건 그냥 이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풀어내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리고 요즘에 뭐 짧은 영상 만드는 것도 뭐 너도 나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소통한다고 용산 옮겨가면서 얼마나 난리를 치고 얼마나 많은 국론 분열과 갈등과 논쟁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기어이 무릅쓰고 갔으면 국민 마음이 진짜 아 정말 이렇게 소통하려고 갔구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아 요 정도는 하려고 했구나 인정할 수는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대통령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차로 고딩하고 싸우고 유가족들하고 싸우고 국민들과 싸우고 야당 무조건 공격하고 무시하고 또 싸우고 이게 소통입니까? 그리고 급기야는 국민들이 이 답답한 마음에 과거에 이렇게 약속했던 것들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사실 국민들이 절규하고 항변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이미 이거는 만들어진 짜깁기 영상입니다 라는 거를 적시하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까지도 이해를 못한다면 이거를 무슨 가짜뉴스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규정하면서 다 삭제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나와서 할 이야기인지 저분도 명색이 교수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걸 실제로 인정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조차도 못하게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숨쉬고 살라는 것인지 정말 대통령께 묻고 싶고요. 오죽하면은 본인 이 정권이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의사의 입까지 틀어막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이제 붕괴하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던데 입을 틀어막는 것도 정도가 있죠. 아무나 다 틀어막고 그 진보당의 의원 입 틀어막았을 때 아 지금 현역 의원에게도 저렇게 할 정도면은 그냥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더니 급기야는 카이스트 졸업식 가서 그 잔치날의 주인공이잖아요. 졸업생들은. 그런데 그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했던 그리고 그 축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바가 과연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그 탄소 문제나 아리백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모욕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랄지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어느 별에서 왔니? 라고 묻고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게 소통인지 정말 묻고 싶어요. 윤석열차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영상도 참아내지 못할 정도라면은 너무 거칠고 너무 난폭해서 폭군같이 느껴집니다. 아니, 저도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헌법 잘 아신다면서요. 헌법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 뭐 대한민국 헌법에도 표현의 자유 다 나와 있으니까 아마 그 조항만 빼고 아시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완전히 기본을 벗어나 있거든요.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민주주의를 쌓아왔고 여기까지 끌어왔는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심기 다 국민들이 살피면서 그럼 대화해야 됩니까? 본인의 왕국을 지금 차리려는 겁니까? 그럼 국민들이 저항해야죠. 그러니까 전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에 뭐 한국 역사 많이 아시겠지만은 전두환 대통령 독재는 넥타이 부대가 나와서 무너뜨렸고요. 또 YSDJ도 마지막에는 뭐 재앙적 대통령으로 사셨지만은 아들 문제로 다 머리를 숙였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정권도 국민 위에 있었던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걸 꿈꾸신다 그러면은 아마 엄청난 전 국민들의 대저항에 직면해서 아마 마지막이 매우 비참해질 것이다. 전 미리 경고를 좀 드립니다. 그 인사동에서 찾길 하나 건너면 송현동이라는데 녹지공원들이 지금 있는데요. 거기다가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승만 기념관 짓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2부에서 그거 다루려고. 예,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 거기다가 오히려 대통령 거짓말을 경고하는 기념관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온통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만나가지고 과거사 문제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고 대선 후보 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뭐 했습니까? 과거사를 아예 지워버렸죠. 친일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재정 건전화 얘기하면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넘길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린벨트 싹 해제해가지고 그린을 안 넘기겠다. 미래세대에게는 그린을 넘기지 않겠다라. 그 다음에 안보 평화를 넘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모든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까지 다 동원을 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자기의 권력을 잡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입을 틀어막거나 고소고발로 예를 들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의사들이 오죽하면은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대로 얘기해 주잖아요. 공산 전체주의 아니냐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의사들조차도 대통령과 집권 세력을 공산 전체주의로 느낀다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무슨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대파 12,000원짜리를 못 사는 사람들이 입까지 막혀 있다면 그분들에게 유일한 방법은 풍자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해약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막아버리겠다고 얘기하는 나라에서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법은 봉기밖에 없어요. 그 봉기랬던 게 어디냐? 저희 미국이 영국이랑 싸웠던 거고 독립을 위해서 프랑스가 전제군주랑 싸웠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나의 목을 치라고. 공명 선생 아이디 쓰시는 분인데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나요? 정말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상식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나라 망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걱정해 주셨고, 지우아빠 헬리님이 아까 SNL의 윤석열 대통령 그거 관련해서 한동훈 버전으로 한동훈 얘기한 것처럼 했는데 이건 성대모사가 좀 돼야 재밌는데 제가 잘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SNL이라고 분명히 말했었죠. 그게 다른 것은 권리가 아니죠. 분명히 말하는데 SNL이라고만 했습니다. 이렇게 깐족거리겠죠. 너무 안 닮았죠. 죄송합니다. 신인규 위원장이 그 전에 보니까 한동훈 성대모사 좀 되는 것 같은데. 뭐 가끔 재미로는 하긴 하는데, 근데 약간 숨을 헐떡이시면서 하면은 더 잘하실 수 있어요. 한 번만 해봐요. 우리는 SNL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거. 뭐 우리는 뭐 풍자라고 말했습니다만은 이게 숨을 좀 헐떡이면서 하면 저도 오늘은 잘 안 되네요. 예, 지우아빠 헬리님 그 묘미를 제대로 못 살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좀 연습해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성대모사 할 줄 아는 거 하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저기 한 건 잘 못하고 정주영 회장 뭐 그런 성대모사는 조금 할 수 있어요. 예, 좀 해봤어요 옛날에. 해봤죠 뭐 이런 거. 해봤냐고. 비슷하신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 예. 그 버전으로 윤석열 한동훈. 이것밖에 안 돼요. 한마디 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포갑 정치의 결과가 지금 조용한 공천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데요. 포갑 아닌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두려워하지요. 풍자하는 거 그걸 만드는데 그걸 갖다가 수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풍자가 설 곳은 어디 있고 정치 해악이 서 있을 곳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마음대로 법을 중오르고 사람들 동원시켜서 할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텔레비 출연했는데 김건희 뒤에 여사 안 붙였다고 그거를 법정 제재를 합니까?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이든이라고 했는지 날리면이라고 했는지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거 가지고 또 벌 주지요. 이것도 한번 벌 줄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반말을 너무 많이 해. 검사는 존댓말 쓰면 안 되냐? 몇 가지만 골라봤어요. 지난 21일 날 울산공원에서 시장에 갔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이거 다 사. 뭐 이렇게 막 하고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죠. 또 그 전에 후보 시절에는 뭐 넥타이 뭐 좀 틀어진 거 가지고 성질 내는 거 우리가 보고 그랬는데 한번 봅시다. 그래. 냉도 시금치 아니냐? 냉이 시금치. 이거는 뭐지? 고춧가루. 이거 어르신이 내놓은 거 좀 사라. 빨리 들어가서 쉬시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거는 얼마나 있었길래 여기서 몇십 년에 파이어라인 저쪽 최신지 않습니까? 바닥에 거기서부터 5.7m 안에서 사망자가 다 나왔습니다. 어디 파이어라인 어디? 저쪽 바닥에 노란색 저쪽 앞에. 예. 거기서부터 5.7m 내에서 사상자가 다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들었는데도 지금 자막 만든 사람이 좀 불안했나 봐요. 뭐 여기서 다 죽었단 말이야? 해놓고 가로 열고 마리오로 또 들을 수도 있다고 해놓은 것 같고 그 앞에 야 이거 다 살아 이건 다 들리는데 김종욱 원장님 네. 왜 저렇게 그 말끝마다 다 반말짓거릴까요? 인성이 그렇겠죠. 뭐 달리 표현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공직에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기 어떤 시종입니까? 아니 아시겠습니다만 그 한동수 검찰에 있을 때 딱 들어갔더니 자 기분 나쁘다 다리 딱 꼬고 위에 올려가지고 놓고 가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검찰들의 어떤 생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계라고 얘기하면서 그 위계를 지키는 방식들은 강제적인 집행 방식을 통해서 내래 눌리는 방식인 것 같고 그걸 평소에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리가 그대로 젖어 있는 거고 다른 일반적으로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는 게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가장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국민을 봉사하는 일을 하면서 저희 같이 그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위계적으로 하대를 하고 반말을 한다는 건 저는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인성의 문제로밖에 볼 수 없는 면들이 분명히 있다. 저게 인성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은 처음 본 사람 만나도 저렇게 반말 안 하거든요. 저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 술집에서 술집 와가지고 그 서빙하시는 분 처음 만났는데 나이도 있으신 분한테 이거 갖다 줘.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정내비가 떨어지거든요. 저 사람하고 술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특히 전 더 문제가 있는 게 이태원 참사 현장이잖아요. 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수해 그 반지하 아래 슬퍼해야죠 사람이. 슬퍼하기보다는 자기가 상황 점검하고 와서 업무에 대해서 내용들을 갖다 듣는 것처럼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안에서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구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어떤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저런 사람에게 권력까지 주어지면 진짜 중대한 사태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년 동안 발견을 한 거고 이제 계속 하루하루 이제 확인해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문제는 달리 이해할 필요가 없다. 제가 볼 때는 인성이라고밖에 생각하기 안 됩니다. 인성이죠. 인성인데 네.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신인규 위원장님. 이 공직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또 그 옆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이랑 사석이라면 얼마든지 반말해도 되죠. 그런데 항상 카메라가 옆에 있다는 것을 이제 의식을 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공직을 서비스하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로서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자성어로 이제 안하무인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에 그 사람의 인격이 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인격을 지금 그대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호불호는 다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윤석열이라는 인간은 기본이 안 돼 있다. 라고 표현하는 거 이외에는 뭐 더 달리 저는 평가할 가치가 없고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굉장히 민주화되고 이런 뭐 서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과거보다 많이 수평화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대 정신에서 저렇게 반말을 찍찍하면서 카메라가 돌아가는데도 의식조차 안 하고 안 고치는 사람은 가히 저는 제 주변에서는 잘 보기 어려웠습니다. 나 방금 신인기 위원장님 얘기하시는데 예. 댓글 하나 보고 또 뒤집어졌습니다. 보스 형님 TV께서요. 아버지한테도 반말해서 맞은 거 아닐까요? 저게 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서 저 고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본인의 그 인성을, 그러니까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위태위태합니다. 예. 제가 단어를 고르고서 인성이라는 단어를 골랐는데 갑자기 기본이 안 된다고 다 얘기해버리니까 기본이죠. 야 이거 진짜 큰일이다. 근데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아니 안 된 걸 안 됐다 그러죠. 보스 형님 TV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쇼츠 영상이 보스 형님 TV가 만들어서 보내준 거 맞죠? 근데 제가 소개해 드렸던가요? 보수 형님 TV께서 만들어서 보내주신 소치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헷갈려서. 여담입니다만 보스 형님 TV 생방할 때 들어가서 네. 좋은 음악들 너무 많이 잘 듣고 나왔어요. 예.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의 이제 영상 저희가 봤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또 행정지도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지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 서울의 소리 영상을 보면요. 거기에서도 이게 지금 대화 가운데 반말과 막 이런 게 막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사람끼리 부부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본인들이 지금 그 처한 그 위치,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그 자리가 갖는 그 무게감, 엄중함,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누가 보든 안 보든 본인의 그 행동에 대해서 또 언행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가기 전에 대통령은 이 개요에 대해서 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이 참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 갔으면 아, 여기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군요. 이 공간에서 이러면서 뭔가 좀 근데 가서 현장에서 가서 이제 와서 묻고 지금 뭐 반말하면서 이렇게 할 일입니까, 이게? 그러고 나서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내 자식이 어떻게 그 공간에서 죽어갔는지 유가족들은 아직도 진실을 모르고 있는데 그조차도 거부한 이런 극악무도한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고 공감할 줄 모르는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그냥 반말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내가 대통령인지 정말 필부인지 이것도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부인의 모습도 그렇고. 그러니 우리가 정말 투표 한번 잘못하면 나라 꼴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를 그렇습니다. 거듭 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대통령하고 좀 비교를 하면 과거에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를 다 누리신 분들 많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은 정말 제왕처럼 5년을 보냈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그분들은요, 국민 앞에서는 겸손하셨어요. 근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금 과하게 누리면서 그 겸손한 척조차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대 헌법, 우리 헌정 사상의 많은 대통령들을 겪었습니다만은 가장 오만하고 가장 국민 알기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저는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제 만난 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다 합친 것보다 더 나쁜 대통령을 만난 것 같다고. 제가 대답은 안 했습니다. 김근택님, 자기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니까 국민을 손 아래로 보는 거지요. 조만간 해외로 먹튀. 아이디가 그렇습니다. 검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요. 이성윤, 임은정 등 몇몇 검사분들은 안 그래요. 저급하게 타고난 인성이지요. 추억의 메텔님은 저렇게 반말짓거리 하는 거 보면서 또 다른 사람 떠올리셨나 봐요. 참 부창부수, 유유상종, 도낀 객낀 그 부부 한치도 다를 게 없군요. 예, 이런 형편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선택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중심을 꽉 잡고 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할 시간입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백운계 정치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어리몰 광고 보셨는데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다리 쑥국 오늘이면 준비한 물량이 다 소진된다고 합니다. 오늘 구매하신 분들까지는 내일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 더 준비하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방송에서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내일 구매하신 분들은 3.1절 휴무니까 월요일날 발송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겁나게 좋습니다. 제가 먹어봤는데 3, 4인분 가격이 적으니까 한 가족 드시기에 충분하고 살이 아주 통통하고 간할 필요도 따로 없어요. 국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아참, 왜 도다리 쑥국인 줄 아냐?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그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통영이잖아요. 저 도다리가. 저 도다리가 이렇게 딱 잡히는 때에 쑥이 난대요. 그래서 네. 요즘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네, 쑥들이. 타이밍이. 그래가지고 도다리하고 쑥하고 제철끼리 딱 이렇게 제철끼리. 네. 그러니까 최고의 조합인 거죠. 봄을 아주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자민경 달팽이 크림도 할인 행사 중인데 이것도 오늘까지라고 제가 했더니 너무 아쉬워하셔서 일주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민경 달팽이 크림 스테디셀러인데 그것도 한번 잠깐 띄워주셔도 좋고요. 예, 거기에 플러스 원은 아이크림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 인텐시브하고 오리지널 다 뭐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크림까지 해서 드리는 좋은 기회 여러분께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에서는 그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경복궁 옆에요,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뭐 공원으로 만들려고 해서 한 건 아니고 원래 다른 자리인데 지금 공원으로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송현동 송현공원이라고 하는데 혹시 사진이 준비가 됐습니까? 아, 사진이 없군요. 사진 있으면은 더 이해하시기 좋을 텐데 아는 분은 아십니다. 이제 경복궁 옆에 이렇게 거기가 무슨 고등학교 자리예요? 풍문여고인가? 그쪽 네. 거기까지 예. 그 자리죠. 그리고 대한항공 땅도 뭐 있고 그랬지 않았던가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다가 원래는 이제 이건희 기념관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번에 그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많은 그 예술 작품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념해서 이제 기념관을 만들기로 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승만 기념관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오세훈 시장이 해서 이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요즘에 뭐 건국전쟁인가 하는 그 영화 때문에 더 관심이 많아졌는데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정권이 바뀌면서 막 바뀌었고 뭐 이렇게 어떤 게 더 올라가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승만 기념관을 만약에 만든다고 칩시다. 괜찮을까요? 오세훈 시장 얘기를 먼저 들어보죠. 한국전쟁이 되게 핫한데 시장님도 좀 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진짜 이것만은 좀 바로잡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셨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바로잡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한 세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교육혁명이에요. 의외로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정책을 얼마나 열심히 폈는지를 잘 모르는데 그때가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처음으로 건국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문맹률이 80%였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100명 중에 80명이 글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 나라를 임기 동안에 거의 문맹률을 20%까지 낮춰놓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강조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국민들이 거의 대다수가 됐고 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산업화가 빠르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박정희 시절에 열차가 달릴 수 있었던 거는 이승만 시절에 레일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 덕분이다. 자, 이제 저게 오세훈 TV인가 거기에서 나왔던 거예요. 오세훈 시장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알 수 있는데 이승만 기념관을 경복궁 옆에 만든다. 이거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유정 의원?
예, 여기가 이제 보니까 인사동 끝에 있는 안국빌딩 예. 그쪽 그 송현동 공터가 이제 만들어진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열린 송현 녹지 광장이래요. 예.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 11,248평 정도 되는데 축구장 한 4개 이상 만들 정도로 이제 크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제도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서울에는 정말 딱 여기다라고 할 만한 그런 도심 한가운데 공원이라고 불릴 만한 데가 없잖아요. 막 누워서 자유롭게 햇빛도 즐기고 이럴 만한 공간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 이렇게 우리나라 허파 같은 곳을 막 이렇게 막무가내로 아무렇게나 막 계획 없이 해제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저희가 비판을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2025년까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냐라고 시민들한테 물었더니 그냥 그대로 둬라라고 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도 조금 뭔가 그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랄지 산책하면서 할 수 있는 도심 한가운데 그런 공간들을 시민들이 바라고 있다는 그 여망 같은 게 담겨져 있는 결과 아니겠어요? 여론조사의 결과. 그래서 2025년이면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좀 이 공간으로 두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냥 공원으로 조금 조성을 해서 놔뒀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기대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를 저는 뭐 이건희 미술관도 좋습니다마는 그것도 그조차도 사실 인사동이나 그 주변에 수많은 미술관 전시관들이 있습니다마는 요즘에 다 안 되고 있는 분위기도 있고요. 또 서울 시립미술관 분원도 그 동십자가 그 주변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술관이 모자란 건 아니고 첫째. 그래서 공원으로 좀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 이 좋은 공간에 굳이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을 한다는 발상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 소중한 공간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도 첫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정권 들어서 굳이 이렇게 홍범도 장군에서 비롯된 이 이념 전쟁으로 우리가 정말 지긋지긋한 시간을 보냈는데 조금 잦아들만 하니까 또 이승만을 끄집어내서 굳이 이렇게 논쟁의 그 씨앗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발 그냥 이 공간은 좀 그대로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왜 예. 이렇게 분란을 새롭게 조장하려고 하는 것인지 오세훈 시장은 도대체 왜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인지 시민들이 이걸 원하고 있나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정확한 명칭이 뭐라고요? 송현 녹지 열린 송현 녹지 광장. 예, 열린 송현 녹지 광장. 예. 사진이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죠. 열린 송현 녹지공원. 예. 바로 저것입니다.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에 그것도 경복궁 옆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저렇게 뻥 뚫린 저것만 봐도 얼마나 가슴이 시원해집니까? 저기에 뭘 만든다는 것도 참 마음에 안 들지만 공원을 만들면 제일 좋겠다 하는 말씀 드렸지만 그걸 떠나서 거기에 논란이 있는 이승만 기념관을 만들겠다는 것. 그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정말 사진 참 잘 찍었네요. 그 전에 한번 북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저기에서 뭐 서커스도 하고 뭐 애들 뭐 이렇게 노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참 보기 좋았는데 지금 저 다 잔디를 깔아가지고 공원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세훈 시장 뭐 디자인 얘기하고 그런 것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오세훈 시장 발언도 지금 준비가 됐죠. 들어보죠. 이승만 기념관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건립 장소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제일 높게 논의되는 데가 송현동 공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김종욱 원장님, 지금 저기에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한다. 우리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의 대선 노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의 자기 정통성을 저기에 두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를린에 가면 홀로코스트 만마리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경고 기념관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살을 저질렀던
저기 독일의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경고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거의 10년을 토론을 했습니다. 그걸 시내에 지을지 시외에 지을지. 결국 시내에 지었어요. 왜냐하면 미래 세대가 그걸 매일 시내에서 보면서 앞으로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각도라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제가 볼 때 헌법을 개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의가 뭐냐? 이승만 정권을 불의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 헌법에. 독재를 했었고 국민을 죽였으니까 그런 불의에 맞서서 다시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지 말게 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 전문에 박혀 있는데 아니 사대문 안에 있는 송현동에다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걸 짓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독재자를 찬양하는 기념을 매일 시내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위반한다고 했습니다. 이 제가 알기로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한 주석입니다. 뭐 그 이후에 국민의 대통령을 뽑긴 했습니다만 또 하나 계속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부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자주독립대에 처음으로 등장한 게 카이로 선언이라고 하는 국제문서입니다. 그 카이로 선언에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2번 나오면서 소위 독립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문서에 대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설명한 게 있어요. 카이로 선언이 나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윤동길 의사와 김구 선생이다.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카이로 선언은 있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승만도 우리의 국가의 독립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그리고 저희 제대로 된 역사관들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보수 세력이나 아니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기다가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고 얘기하는 건 누가 봐도 제가 볼 때는 역사적인 개념 자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세훈 대선 기념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유정 의원, 김종욱 부원장 두 분은 이제 민주당 쪽 이제 진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쪽의 패널이시니까. 신인규 위원장은 이제 보수시잖아요. 시각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는 역사적인 평가는 역사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걸 정치인들이 나서서 어떤 역사의 한 면만을 독점시켜서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으로 삼으려는 것은 전 진영을 떠나서는 다건 자제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기념관은 전 좀 이건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다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아무래도 이제 그 마지막에 하야를 했기 때문에 많이 부정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들을 부각하고 싶을 수 있고요. 그것은 전 역사의 평가에 맡겨서 자율의 영역에서 저는 소비되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참 아픈 역사지만은요, 국민의힘의 당사에 가보면은 중간에 이제 대통령의 사진이 몇 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예.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탄핵당한 그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사진은 안 걸려 있고요. 그러니까 이명박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민주당 가보면은 DJ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사진만 또 걸려 있거든요. 이게 주 역사가 어느 날 합치가 되는 날에 아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영은 다르지만은 전 노무현 대통령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전 이번에도 기리의 김대중도 보고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고요. 그런 정치에서 제가 진영은 다르지만 배우고 싶은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정치인들은 현재의 정치와 미래를 대비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과거 논쟁과 역사 논쟁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 싶다. 그렇다면요. 이런 주장 대외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 청와대가 개방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거기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에 대해서 많이 써놓고 있을 거거든요. 그것을 오히려 더 기념을 더 잘하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어떻겠느냐. 굳이 이 좋은 부지를 갖다가 시민들의 품에서 뺏어가지고 어느 한 정파의 그 대통령으로 지금 분류돼 있는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를, 그러니까 공적인 면만 너무나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김종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오세훈 시장의 대권 노름이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리의 김대중 영화 얘기하셨으니까 21도 한라사님께서 기리의 김대중 영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영화표를 우리 정치1번지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댓글 당첨자들 원하시는 분들 보내드렸는데 그중에 보신 분들 계시면은 그 영화 본 소감이라든지 평 이런 것도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요즘에 21도 한라사님이 무슨 일이 있으신지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21도 한라사님께서 영화표 보내주신 거 받고 혹시 기리의 김대중 보신 분들 혹시 그거 영화표 받고 기리의 김대중 아니고 다른 거 봐버렸나? 그것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예. 저도 기리의 김대중 그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전 인천까지 가가지고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참 그 DJ라고 한 대통령의 그 지나갔던 모든 그 일상들이 담겨 있으면서 참 감동적으로 저는 좋게 봤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지금 건국 전쟁이면 뭐 이제 이승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좀 궁금해요. 김주정 의원께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는 난 노무현 존경한다고 했다가 이승만 얘기 언제 한 적이 없지 않나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전두환 얘기 한번 해가지고 또 욕을 먹었죠.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고 깊은 고민과 이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은데 그 이념 논쟁으로 우리가 진짜 많은 시간을 허비를 했고 지금 현재 육사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이 이념 논쟁이 한가운데 있으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수도권 의원들이 이러다가 우리 다 넘어간다. 또 진다 수도권에서 막 그런 얘기하면서 걱정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 새롭게 또 이승만에 대해서 다시 평가해야 된다 또 추앙해야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정 아젠다가 아직도 무엇인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아직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중구난박 불쑥불쑥 이렇게 하나씩 그 이슈들을 들고 나와서 공로를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진짜 이런 일만큼은 더 이상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신윤기 변호사 말씀하신 가운데 청와대 얘기 나왔잖아요.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봄꽃이 피기 전에 김은혜 대변인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데 돌려주겠다고 했던 그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국민들에게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었던 그 구중 궁궐이라고까지 칭해졌던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은 소통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청와대는 이미 이제 과거 대통령의 그 상징이 돼버렸던 것이고 진짜 국민하고 소통하려면 옮겨간 용산에서 용산을 국민들에게 개방하면 소통을 해야지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용산은 오히려 꽉꽉 문 닫아버리고 오히려 더 구중궁궐처럼 돼버린 것이고 소통은 아예 뭐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갖는 그 보여지는 모습이 훨씬 더 쓸쓸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때 사람 몇 명 가서 경제적 효과, 관광 효과가 뭐 얼마가 나올 것이다라고 떠들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뭘 만들고 어쩌고 할 때 가장 큰 것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데 도움이 될까? 여기에 기준을 두고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더 갈라지고 더 쪼개지고 더 대립하고 그럴 게 보이는데 그 짓을 하겠다? 그건 나쁜 짓입니다. 국민을 더 갈라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보 아닙니까? 국민을 갈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합치는데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도 다 덩달아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갈라치게 해서 정권 잡으면 좋습니까? 그렇게 잡아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정치 왜 하려고 합니까?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정권을 잡겠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죽어나고 녹아나는 것은 바로 국민들 아닙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푸뉴마 2024님,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걸고 시민투표해라. 거시기님, 그런 거 지을 때 시장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겁니까? 들국화님, 전두환 기념관도 짓겠네요. 예, 제발 좀
갈라치기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때문에 더 하는데 예, 맨날 걱정하다가 날이 셉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민트님 도다리 쑥국 주문하려고요. 성열 때문에 뒷골 땡겨 도다리 쑥국 먹고 풀어야지. 제가 잘하셨다고 하려고 그랬더니 카푸카님이 민트님 잘하십니다. 맛있게 냠냠하세요. 네, 광고 듣는 동안에 댓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요. 좀 넉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고 냄새나지요. 로즈마리님, 또 로데오님, 공명선생님, 아버지한테 반말해서 맞은 거 아닐까요? 빵 터지는 웃음 주셨던 보스형님 TV님, 지우아빠 헬리님, 한동훈 성대모사 제가 제대로 못해서 좀 죄송하네요. 네, 이렇게 5분 선정했습니다. 오늘의 댓글 선정되신 분들은 밑에 나가는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연락처 보내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슈퍼챗으로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요. 소병률님 또 보내주셨네요. 역시 속 시원한 앵커백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냥맘님, 이채양명주 입에 착착 붙어요. 잊지 맙시다 해주셨고요. 보스형님 TV께서도 방탄공천 파탄공천 하면서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아까 오늘 정기구독 회원 가입하신 분 몇 분 계셨는데 제가 오늘 성함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원고 막 넘기면서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사드립니다. 예, 모든 방법으로 다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힘이 납니다. 4월 10일까지 우리가 힘을 모아서 깨어있는 세상 만들어 보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김유정 의원님, 김종욱 원장님, 신인규 위원장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신 상담하는 젊은 정치인이 한 명 있잖아요. 이제 이준석 기획신당 대표. 어떻게 보세요? 이제 기세 싸움에서 지금은 좀 밀렸다. 빙탄불상용이라는 말 있잖아요. 나 요즘 오늘 너무 많이 쓰나? 원래 KBS가 한자 능력 검증 시험 통과해야 돼요. 네. 진짜? 네, 그럼요. 국어도 있고 한자도 잘해요. 우리 그냥 선생님은 다 통과해요. 노래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준석의 입장을 노래하는 노래.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무조건 합당, 그날 이후로 나의 지지자들은 연락도 없고 날 피하는 것 같아. 그제서